봅시다.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우선 결론서부터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P면 Q이다가 반드시 참일 때만 가능해. P면 Q이다가 참이 되게 되면 얘네들을 지금까지는 한 줄로 표시했던 것을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할 것이고, 앞에 있는 이 가정 있죠. 앞에 있는 이 가정은 결론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 Q는 이 결론 있죠. 결론은 이 가정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가정이 결론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용어 좀 헷갈려서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시원이가 있어요. 시원이는 사람이다. 참거지. 참이죠. 맞아. 네. 그렇다면 봐봐. 외계인이 있어. 외계인이 이렇게 UFO를 타고 쭉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다가 도대체 사람이라는 건 뭐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지구인들은 뭐지? 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떠돌고 있다가 시원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외계인은 시원이를 뾰루루루루 이렇게 데려 올라가겠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렇다면 외계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원이 한 명 정도면 충분한 거죠. 네. 70억 인구를 다 끌어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 이해돼? 따라서 시원이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시원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 이건 외계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원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원이는 고덕동에 살고 있고, 또 시원이는 검은색을 입고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걔가 시원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건물 옆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시원인 거야. 이러면 시원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네. 기본적으로는 사람이라는 베이스는 깔아놓고서 시원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원이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지금 이렇게 좀 의미를 파악해주면 좋겠어. 그런데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을 텐데 그때 저희 선생님이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출발한다 에서 요 놈을 따서 충분 조건이라고 앞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맞으면 P가 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실수를 좀 덜 하겠죠. 네. 이해되니? 화살을 출한다고. 화살이 출발하는 쪽. 화살을 맞아서 피가 나는 쪽. 네. 그러니까 가정이 충분 조건이고 결론이 필요 조건이라는 거야. 그거만 안 까먹으면 돼. 네. 알겠지? 네. 결론은 그거야. 근데 양쪽 다 되는데요? 봐봐. 만약에 얘가 성립한다면
얘는 충분 조건이죠. 얘는 필요 조건이죠. 네. 맞아? 만약에 또 얘도 동시에 성립한다면 Q는 충분 조건이죠. 네. P는 필요 조건이죠. 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P는 뭐가 되는 거야? 충분이면서 필요가 되는 거죠. 네. Q도 마찬가지. 충분이면서 필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라고. 충분 필요 아니야. 이건 하나의 용어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충 조건이라고 불리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기호가 다음처럼 나타나거나 또는 양쪽 모양이 모두 참이 된다면 P와 Q는 각각에 대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실까요? 네. 따라서 지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다음 명제가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걸 따지셔야 된다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P가 Q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P는 뭐고요? P는 뭡니다. P는 뭡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된 보기들이 한 10개 정도가 주어지고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것은 몇 개입니까? 를 묻는다든가 또는 다음 중에서 P의 조건이 다른 하나는 하면 각각에 대해서 빨리 따다다닥 해서 P가 무슨 조건인지 따지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보자. P가 무슨 조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쪽 화살표가 참인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한번 알아봅시다.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면 절대값 X 플러스 X는 0이다. 맞습니까? X가 음수라면 네.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겠죠? 네. 그럼 X 플러스 마이너스 X니까 맞네. 이번엔 반대 방향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쪽 방향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이면 X는 0보다 작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벗고 나온다면 X는 음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우선 기본적으로는 거짓이라고 깔고 가는 거야. 모든 명제에 대한 상고지 딸 때는. 네. 그 다음에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가정은 만족하면서 결론은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가능하면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수학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거야. 너 범인이지. 네 말 틀린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찾는 거야. 뭐가 틀렸을까? 못 찾으면 찾는 거고. 0. 그렇지. x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0은 마이너스 0이 성립하지만 x가 0보다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네. 따라서 P는 출발하기만 하죠. 네. 따라서 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다시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0이다. 봐봐. 지금 x랑 y가 실수란 조건이 있어.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무조건 0 또는 양수여야 되는 거죠. y제곱도 0 또는 양수여야 되는 거야. 네. 두 개 더했더니 0이 나왔대. 그럴 리가 있나? 딱 한 경우가 가능하네. 언제? 둘 다 0, 0일 때. 네. 맞아? 둘 다 0,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도 0이다. 맞습니까? 네. 맞네. 이번엔 반대 경우도 따져봅시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야. 절대값 x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0 또는 양수죠? 네. 얘도 0 또는 양수고. 더했더니 0 나왔대? 이럴 수 있나? 있네? 언제? 0, 0일 때. 네. 그렇다면 x도 0, y도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냐? 맞죠. 네. 따라서 우리는 이 P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P는 출발하기도 하지만 P가 나기도 하죠. 네.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될까요? 네. 다시 봅시다.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삼각형이다. 아니요. 아니야. 그죠?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얘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이런 경우 있죠. 네. 맞습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정삼각형은 아니죠? 네. 아니네요. 반대로 이번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까? 정삼각형은 무조건 이웃한 두 변의 길이는 같죠. 세 변이 다 같은 거니까. 따라서 맞습니다. 그렇다면 Q 입장에서 본다면, P 입장에서 본다면 P는 네, 무조건 화살표를 받고 있죠. 그래서 P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참거짓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확실해야 돼. 1번 조건 보죠. 다음 조건에 대해서 P가 다음처럼 되어져 있고 Q가 다음처럼 되어져 있는데 절대값이다. 봐봐.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무슨 뜻이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야. 따라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3까지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죠. 네. 따라서 지금 Q, 야, 너 왜 이렇게 멋있게 적어놨어? 근데 사실은 이건 거죠. 이해될까요? 네. 얘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렇다면 화살표는 이쪽으로 날아갔다는 얘기고 진리집합 입장에서 본다면 화살표를 놓아주는 방향으로 입을 벌릴 테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Q가 더 커야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수직선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가 있을 것이고 네. P가 그치? 네. Q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인데 더 커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이해되니? 따라서 기본적으로 둘 다 등호를 포함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네. 등호 붙어도 되죠. 네. A가 5보다는 커야 되는데 등호 붙어도 되죠. 네. 어차피 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A는 2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A는 5보다도 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를 구해볼까요? 공통된 A의 범위는 A는 2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또 A는 5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돼. 네.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공통부분, 교집합에 해당되겠죠? 네. 따라서 해는 뭐가 돼? X는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될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좀 별표 좀 쳐놓을까요? 2번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가 이것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표를 이렇게 받는다고 이 말이죠. 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거야. 얘가 0이 아니다가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를 만족할 때 이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뜻인 거죠. 네. 얘가 참이 됐을 때. 알겠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아니다. 너무 헷갈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니다가 맞다로 바뀌면 좋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야, 네가 참이면 이것도 참이겠구나. 뭐가 떠올라? 두 글자짜리야. 대우. 돼요. 그죠? 네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겠네? 대우는 뭐야?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해주는 거였었죠. 기억나세요? 해봅시다. 그렇다면 얘의 부정은? X 플러스 3은 0이다. 이거 이면 얘의 부정은? 이렇게 되겠지. 네. 결국엔 이명제가 참이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되니? 예. 따라서 x 플러스 3이 0이면 네가 참이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됐네. 뭐 해주면 돼? 대입. x에다 얼마? 마이너스 3씩 대입하자고. 그럼 네.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이 됐을 것이고 9a는 36 9로 나누어 주시면 a 값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네. 괜찮겠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봅시다.
사실 아까 전에 그 내용,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그걸 따지는 것으로 지금 문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푼 거야. 지금은 거기에 딸려 나오는 문제들. 충분과 필요 조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연습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유형으로 끌고 오는 거야. 한번 봅시다. 나 P는 낮추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이 표현을 보라는 거죠. 나 P가 낮추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표는 얘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얘가 말하는 건 이렇게 복잡해. 봅시다. 어떻게 돼야 돼? 나시스가 너무 복잡하잖아. Q는 Q이면 봐봐. 어선 아니. 낮추이면 나피다잖아, 그치? 네. 얘에 대한 대우는 P는 Q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죠. 이게 되니? 우선 얘를 만족시킬 때 다음 주 옳은 것은 P이면 Q이다. 화살표를 놓아주는 방향으로 입을 벌릴 테니까 Q가 있고 P가 있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말을 찾아달라는 거죠. 네. 맞습니까? 1번은 아니죠. 네. 네. 2번도 아니죠. 3번은 맞아요. 맞네. 교집합은 짠 거 나온다 그랬었어. 네. 4번은 아니요. P의 여집합과 Q의 공통된 부분 있어. P 합집합, Q 여집합 아니지. 이건 반대여야죠. 말 나온 김에 해보자. 이것이 의미하는 거 첫 번째. 얘도 있을 거고. 그치? 또 뭐도 있었지? 반대. 여집합을 취하시게 되면 반대가 된다. 또 P 합집합 Q는 Q. P 교집합 Q는 P. P. 그리고 P의 여집합 합집합 Q는 전체. U. P 빼기 Q는 P 빼기 Q가 건방지게 시리. 없지 않아요. 그치. 그걸 뭐래. 파이. 조그만 놈이 건방지게 시리 전체를 빼? 아무것도 없죠. 이해될까요? 네. 필기합시다. 이번에 봅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S가 R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S가 R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S면 R이다. 그 다음에 나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Q이면 나 P다. 그리고 또 나데스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 이렇게 쏘라는 거죠. 그죠? 네. 따라서 나데스가 Q이다가 되는 거죠. 괜찮아? 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또 뭐 있었지? 각각에 대한 대우. 나데스는 나Q는 S다. 그 다음에 나달은 나데스다. 그 다음에 P는 나Q다. 이것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연결시켜주는 거야. 우선 그래. P면 나Q라고? 그럼 P면 나Q야? 근데 나Q 어디서 나Q 여기 있다. 나Q이면 S. S다. 일단 S 여기 있다. S면 R이다. 네. 더 이상 없네. 괜찮아? 네. 해봅시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P면 R입니까? 를 묻고 있는 거야. P면 R입니까? 맞죠? 네. 그쵸? P면 R입니다. 맞죠? 네. R은 낮추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화살표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네. 다시 말하면 낮추이면 R입니까가 맞는 말이냐고. 네. 맞죠? 낮추이면 R입니까? 맞네. 무슨 R은 동네북이야. 계속 화살을 맞고 있어. P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P면 S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S면 P도 만족합니까? 먼저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죠? 네. 맞아? 다시 이번엔
S면 P가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올 수가 있냐고 묻고 있는 거야? 올 근거가 없네. 네. 그쵸? 따라서 아니네요. 이제 거짓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P로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R은 P라는 조건이 붙는다던가, 네. 그죠? 또는 뭐 S가 P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붙었어야 돼. 네. 알겠죠? 네. 이러한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P로 충분 조건에 관련된 개념들이 곧 많이 나오니까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과제는 여기까지랑 그 다음 RPM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조금 쉬셨다가 그 다음에 남은 문제들, 우선 테스트는 내일 오셔서 봐도 되니까 우선은 오늘 했던 명제에 대해서 다시 보시죠. 네.